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겨운 자동사, 타동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겹지만 지겹지 않게 풀어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우리가 문법 학자가 돼서 문법을 연구할 게 아닌 이상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말할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들었을 때 어떤 다른 뉘앙스가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해 볼 건데요. 말할 때 도대체 어떨 때는 목적어를 철커덕 갖다 그냥 붙이고, 즉 타동사를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고 전치사라는 애를 달고 그 뒤에 목적어를 붙여줘야 되는지, 즉 자동사여야 되는지. 자, 우리가 정말 익숙한 동사 listen to 이걸 갖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막 외웠거든요. 뭐뭇을 듣다 listen to. 근데 여기에 왜 to 달죠? 그냥 음악을 듣다 listen, music 하면 안 되나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문법적으로 재미없게 풀어보면 listen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 music을 넣으려면 to라는 애를 붙여야 돼. listen to music. 그냥 이렇게 외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왜 music은 자동사일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listen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자동사로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to랑 같이 다녀. 이렇게 정해졌나요? 그게 아니고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한다는 것은, 즉 타동사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온전히 다 목적어로 트랜지션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transitive verb. 목적어로 온전히, 통째로, 목적어 자체. 하지만 어떤 전치사를 붙였다라는 것은, 즉 자동사에 전치사를 붙였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어 전체라기보다는 그 목적어에 전치사의 느낌이 더해지면서 그 전치사의 특성에 따라 방향성이나 또는 어떤 특정성이 부여되게 되는 거죠.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짜증이 확 나실 텐데요. 신경질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listen으로 볼게요. 우리가 듣다라는 동사로 listen도 있고 hear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다, 이 두 동사의 다른 점이 listen은 관심을 갖고 내가 주의해서 듣는 것, hear, 그냥 들려서 듣는 거다. 이런 설명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뒤에 딸린 게 그냥 목적어냐 아니면 전치사를 달았냐 요거에 달려 있습니다. listen이 주의 깊게 듣다가 아니고요. listen to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살아난 거예요. listen에 to가 붙었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곳을 향해 들으니까 집중해서 듣다, 뭐뭇을 감상하다, 들으려고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생겨난 거고, hear 다음에는 그냥 바로 목적어가 철끄덕 붙잖아요. 전체 두리뭉실 목적어 한 덩어리입니다. hear the news. 그냥 들려서 듣는 거예요. 그 목적어 덩어리 자체를. 그래서 내가 말할 때 그 영향력을 온전히 그 목적어 자체를 타겟으로 하면 목적어를 그냥 갖다 붙여주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과 특정성을 집어넣고 싶다면 거기에 알맞는 전치사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얘가 자동사고 얘가 타동사라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뭐뭇을 보다, look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웠어요. 뭐뭇을 보다 look at something, look at me 이렇게 해요. 그럼 look me는 틀릴까요? look me도 맞아요. 근데 느낌이 다르죠. look at은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look 다음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니까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근데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붙은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생각해 주세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집중적으로 향해서 바라본다라는 느낌을 넣으려면 look이라는 동사에 look at me가 된 거고, 그냥 너라는 자체를 본다라고 말할 때는 look me가 된 거예요. Look me in the eyes.
Look at my eyes. 느낌이 틀려야 돼요. 자, 다시요. 자동사, 타동사 있고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목적어에 직접 영향력이 같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목적어 철커더. 근데 뭔가 다른 세세한 느낌을 넣고 싶다면 전치사. 자, 볼게요. 내가 걔를 찼어. 걔를 뻥 찼어. I kicked them. I kicked them. 이렇게 되겠죠. 걔를 뻥 찬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걔를 딱 노려갖고 찬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거예요. 노려갖고 찬 것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걔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뻥 차여짐을 당해서 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걔를 노렸다라는 느낌을 넣고 싶다면 I kicked at him. I kicked at him. 자, 두 문장 봐주세요. I kicked him. 걔를 그냥 그 힘을 뻥 찬 거. I kicked at him. 걔를 노려서 차려고 한 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전치사를 넣었을 때 관계의 특정성, 구체성이 부여돼요.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을 살릴 것인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쭉 노출돼서 자라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그 원리에 맞춰서 암기를 해주면 기억도 훨씬 더 오래가고 또 생각보다 입에서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암기한 것보다. 자, 다시 볼게요. 두 문장. I rode a car. I rode in a car. 타다라는 ride라는 동사인데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 굳이 구분하자면 I rode a car. car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왔죠. 얘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I rode in a car 이걸 빼고 나면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는 자동사예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I rode a car. I rode a car. 이건 무슨 뜻일까요? car가 목적어로서 직접 영향을 온전히 다 받았어요. 차를 운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I rode in a car. 왜 여기다가 in을 집어넣었지? 이 road는 타고 가는 거를 말하는데 내가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남이 운전하는 차에 그냥 타고 있는 것인지 그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가다 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 거죠. 다시요. I believe him. I believe in God. 왜 believe고 즉 타동사고 I believe in God. 왜 얘는 자동사인가? 막 그거 우리 대가리 터지게 막 외우잖아요. believe는 뭐시고 believe 이는 뭐시고. 근데 그 느낌을 believe는 그냥 그 목적어 대상이에요. 걔 자체를 믿는다는 거.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in을 왜 써줬을까요? 어떤 구체성과 뭔가 관계를 더 성립하고 싶은 거예요. in은 뭔가 안, 깊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나는 신의 존재와 그가 말하는 교리와 그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믿는다는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상황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결혼하다 동사 marry. 이거는 타동사라서 marry with me 하면 안 되고 would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우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왜 뒤에 얘는 바로 목적어 사람을 취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정말 완전한 결합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목적어를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의미의 marry는 어떨까요? 해산물은 white wine이랑 되게 잘 어울려. marry 동사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seafood가 white wine 자체랑 막 결합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는 seafood marries with white wine 이라고 말해요. Seafood marries with white wine. 그러니까 marry라는 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라서 marry with는 무조건 안 돼 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She married on the same day at the same place with me. 그녀는 결혼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장소에서 나랑. 여기서는 왜 with me를 썼을까요? marry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나를 목적어로 취하면서 나랑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딴 사람이랑 결혼한 거고 그냥 그날 같은 장소, 같은 날짜에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제 친구가 모임에 있는 친구들 머리를 너무 예쁘게 묶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나도 좀 묶어주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야, 나도 좀 묶어주라. 뭐라고 할까요? 자, 두 문장 잘 들어보세요. Can you do me? 일까요? 아니면 Can you do it for me? Can you do it for me? 일까요? 걔가 내 머리를 슉슉 직접 묶어주잖아요. 그쵸? Can you do me? Can you do me?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요. Can you do it for me? Can you do it for me? 이거는 내가 나를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something else, 뭔가 딴 거를 나를 위해서 해줄래? 이런 뜻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남편한테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할 때 쓰레기 치우는 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시되는 거고 Can you do it for me? 근데 나한테 직접 내 머리 좀 묶어줄래? Can you do me? me를 목적어로 온전히 취하는 거. Can you do me? Can you do me? 댓글에 이걸 남겨주셨어요. 뭐뭇을 구성하다 라는 compose 라는 동사가 있죠. 왜 어떨 때는 그냥 compose고 또 어떨 때는 be composed of고 왜 of를 쓰고 막 이러냐고. 이런 거 외우는 게 너무 짜증나고 싫다고. 자, 이것도 물론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 원리가 있습니다. 왜 of를 붙일까요? 자, 두 문장 볼게요. More than 10 parts compose this machine. compose 다음에 바로 this machine이 나왔거든요. 이 머신 자체가 목적어예요. 이 10개 이상의 파트가 이 기계를 구성한다. 기계를 구성한 거. 직접 이 기계. 하지만 this machine is composed of more than 10 parts. This machine is composed of more than 10 parts. 자, 보세요. 이 기계는 is composed. 왜 여기다 of를 붙였냐라는 거죠. of는 부분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렇죠. 뒤에 부분이 나왔잖아요. of more than 10 parts. 그러니까 of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비슷한 거 consist라는 애가 있거든요. compose랑 똑같은 뜻으로 무엇을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요. 자동사로 consist of, of를 반드시 붙여야 된대요. 아이, 왜요? 자, 이제 봐주세요. 이 문장이 뭐가 다른지. The team consists of 8 members. The team consists of 8 members. of 다음에 뭐 나왔죠?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of를 넣어준 거예요. 자, compose와 consist of. 우리말로는 똑같이 무엇을 구성하다인데 그 다른 점 느껴주세요. compose와 consist of. More than 10 parts compose this machine. The team consists of 8 members. 뒤에 목적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사, 타동사를 이해하는 데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영어의 목적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목적어는 우리말로 단순히 을 이게 붙은 것이 목적어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고요. 그 행동의 영향력이 온전히 그 대상으로 옮겨갔을 때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대상이 전체라기보다는 뭔가 특정성을 부여하거나 방향성을 부여하거나 뭔가 다른 느낌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전치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댓글 숙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섞어가지고 두 문장을 페어로 드릴 거거든요. 문장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을 구별해서 써주세요. 재밌겠죠? I shot him. I shot at him. He flew the airplane. He flew in the airplane. 두 개의 문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닮다, resemble 또는 take after 라고도 하죠. 두 개가 똑같이 닮다이지만 반드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resemble, take after. They left the office. They left from the office.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결국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정말로 훌러덩 다 취할 때는 그냥 목적어 척. 근데 거기에 내가 말하는데 뭔가 어떤 다른 특성성을 주고 싶으면 맞는 전치사 넣기.
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목적어를 붙였으면 그 목적어를 그대로 취한 게 되는 거고요. 전치사 넣었으면 전치사 느낌 살리시는 거예요. 그 동사가 정해진 바가 없다. 영어는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